뉴스를 켰을 때 언제나 무적이라고 자신을 포장해 온 대통령이 한 주지사의 도전을 앞에서 떨기 시작하는 모습을 본다고 상상해보라. 도널드 트럼프의 주황빛 얼굴은 더 이상 단순한 정치적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는 대중의 조롱 앞에서 권위의 오라가 벗겨지고 있다. 그리고 그 방역을 주도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바로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이다. 그는 아이러니와 풍자를 무기로 삼아 언제나 고함과 모욕, 협박으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다고 믿었던 남자의 이미지를 하나씩 해체한다. 이 대결의 첫 장면은 의회 연설도 아니고 대형 언론과의 장중한 인터뷰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소셜미디어에서 벌어진 결투다. 트럼프가 오랫동안 자신의 절대적 영역이라 여겼던 공간이 이제는 그를 배신하며 역으로 공격하고 있다. 어떻게 한 주지사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세기의 가장 시끄러운 대통령에게 맞설 수 있을까? 그리고 왜 그는 비난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도발의 강도를 높일 수 있을까? 그 장면은 마치 즉석에서 꾸려진 링 위에서 한때 무적이던 상대가 휘청거리며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는 듯하다. 뉴섬은 따분한 보고서나 관료적 언어로 응수하지 않는다. 그는 오만함을 비웃고 모순을 드러내며 힘의 상징으로 팔려온 인물이 사실은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카드성이라는 것을 폭로한다. 폭스뉴스가 충성스러운 선전기계처럼 나서서 그를 미숙하다 비난하며 캘리포니아를 망신시킨다고 공격할 때 뉴섬의 반응은 방어도 사과도 후퇴도 아니다. 그는 조롱으로 응수한다. 그는 그들의 분노를 오히려 연료 삼아 더 높이 치솟는다. 약점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그는 무기로 바꾼다. 당신들은 이제 거의 이해하고 있군요. 라고 그는 쓴다. 마치 게임의 룰을 아는 유일한 플레이어처럼 비판자들을 그의 판으로 끌어들이는 듯하다. 이 태도는 즉각적인 질문을 불러온다. 트럼프가 항상 승리했던 바로 그 무대에서 그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발과 조롱, 풍자의 언어로 싸우는 것은 위험하지 않은가? 정치가 밈과 짧은 응수의 장으로 전락하는 것은 더 위험하지 않은가? 어쩌면 그렇다. 그러나 어쩌면 더 큰 위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 있다. 너무 오랫동안 트럼프가 대중 담론의 톤을 독점하게 놔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였다. 뉴섬은 정반대로 건다. 시끄러운 전장이라면 더 크게 외쳐야 한다. 그러나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주의를 어떻게 조종하는지 아는 자의 교묘한 악의로 외친다. 늘 공격자였던 트럼프가 갑자기 표적이 된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그의 모순, 그의 맞춤법 실수, 그의 언어적 실수를 낱낱이 드러내고 지나쳤던 사소한 것들조차 거대한 쇼로 바꾼다. 두려움의 상징이 되고자 했던 인물이 이제는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보인다. 관객은 지켜보며 웃는다. 그리고 웃음은 그 어떤 법적 보고서나 경제 기사보다도 강력하게 트럼프가 간신히 유지하던 위대함의 이미지를 허물어버린다. 거대한 존재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더 치명적인 것은 무엇일까? 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것일까? 아니면 우스꽝스러운 광대로 조롱당하는 것일까? 이 첫 대결은 새로운 무언가를 드러낸다. 트럼프는 더 이상 서사를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한다. 그가 올린 한마디가 몇 초 만에 역전당할 수 있다. 뉴섬은 언론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는다. 동맹에게 대응을 맡기지도 않는다. 그는 직접 나선다. 필터 없는 맞대응. 그 즉각성은 마치 물리적 충돌처럼 느껴진다. 한 문장이 주먹처럼 상대 얼굴에 꽂히는 듯한 효과. 매번 그렇게 타격을 줄 때마다 트럼프는 조금씩 권위를 잃어간다. 누군가 기술적인 데이터로 반박해서가 아니다. 그의 이미지를 파괴하는 것은 바로 무자비한 익살이다. 무엇보다도 눈길을 끄는 것은 역할의 전도다. 오랫동안 트럼프는 조롱을 무기 삼아 적들을 굴욕시켰다. 별명, 비아냥, 우스갯소리. 겉보기엔 단순했지만 상대의 신뢰를 산산조각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처음으로 그 거울 반대편에 선다. 이제 그의 정치적 정체성이 작은 손 농담과 상상의 지도 같은 우스갯소리에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그 분노가 그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끓어오르는 모습은 이 새로운 전장이 얼마나 그의 정치 생존에 치명적인지를 보여준다.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유지하려 해도 지지자들의 진지함조차 웃음거리로 전락한다면 어떻게 가능한가? 그렇다면 왜 이런 방식이 통하는 것일까? 왜 겉보기에 단순한 도발, 짧은 문장, 미미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도 괴롭히는가? 답은 트럼프 자신에게 있다. 그는 세련된 연설이 아니라 슬로건과 반복, 단순한 공격으로 정치 경력을 쌓았다. 이제 그 방식이 자신을 향한다. 뉴섬은 진지함으로 그를 이기려 하지 않는다. 그는 같은 무대에서 그를 꺾는다. 조롱의 무기가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님을 증명한다. 이것은 더 큰 질문을 열어 젖힌다. 지금 우리는 미국 정치 방식의 변화를 목격하는 것일까? 과거에는 선거 캠페인이 텔레비전 토론과 신문에서 벌어졌다면 이제 전쟁터는 디지털 피드와 몇 초의 주의 집중 속에 있다. 트럼프는 이를 안다. 뉴섬도 안다. 그러나 한쪽은 낡은 공식만 반복하고 다른 한쪽은 새로운 정치가 단순한 아이디어만이 아니라 리듬과 쇼, 그리고 불가침이라 여겨졌던 것을 비웃는 능력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 즉각적인 결과는 무언가 깨졌다는 감각이다. 트럼프의 신성불가침의 오라는 무너지고 있다. 법적 스캔들이나 선거 패배 때문이 아니다. 누군가 공개적으로 그를 비웃었고 선전 기계가 침묵을 강요하려 해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전략이 계속된다면, 만약 다른 정치인들도 뉴섬에게서 배우게 된다면 권위주의자를 상대하는 길이 진지한 고발만이 아니라 무장 해제시키는 웃음에 있다는 것을 관객은 이제 단순한 트위터 싸움 이상을 보고 있다. 그것은 언어의 통제권, 강자와 약자를 정의할 권리, 누가 명령하고 누가 복종하는지를 둘러싼 싸움이다. 한때 조롱의 달인이었던 트럼프는 이제 그 무기에 맞아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뉴섬은 매번 날카로운 글과 짧은 문장을 던지며 그 조롱의 왕좌가 충분히 다른 이에게 넘어갈 수 있음을 증명한다. 트럼프는 성급하게 글을 올리고 글자가 섞이고 단어에 걸려 넘어지며 몇 초 만에 이미 수백만 명 앞에 노출된다. 바로 그 순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그림자처럼 나타나 그 모든 실수를 탄약으로 바꿔버린다. 뉴섬이 벨라바라는 오타를 두고 도널드 작은 손이라 날카롭게 응수할 때 그는 단순히 맞춤법을 비웃는 것이 아니다. 그는 더 깊은 것을 겨냥한다. 스스로를 비할 데 없는 천재라 자처했지만 자신의 어휘에 걸려 넘어지는 남자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대중에게 그것은 단순히 웃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드러남이다. 수없이 무적의 전략가로 불리던 인물이 가장 기본조차 지탱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인터넷에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는 단순한 오락의 가벼운 웃음이 아니다. 그것은 수년간 무게와 두려움을 짊어지던 사람들이 분노와 좌절을 풀어내는 웃음이다. 이 충돌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순한 정치가 아니다. 드디어 누군가 트럼프에게 같은 방식으로 되돌려주는 순간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민주주의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 격렬한 연설, 무거운 헤드라인을 견뎌온 사람들에게 이 반전은 일종의 카타르시스로 들린다. 30, 40, 50을 지나온 세대, 경제 위기를 겪고 정책 실패의 고통을 피부로 느낀 사람들은 이제 뉴섬에게서 침묵 대신 웃음을 던지는 목소리를 본다. 한때 번영을 약속하며 등장했지만 결국 불황만 안겨준 정부의 광기 어린 관세 정책으로 직장을 잃은 이들을 떠올려보라. 다음 달 월세를 어떻게 내야 할지 밤새 고민하며 중산층을 지킨다던 지도자의 공허한 약속을 들었던 이들을 떠올려보라. 이들에게 뉴섬의 농담 하나하나는 시적인 정의처럼 다가온다. 그것은 학교의 불량배가 드디어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대를 만난 순간을 보는 것과 같다. 오늘날 60에 가까운 수많은 어른들은 한때 굴욕을 참고만 있었던 기억을 품고 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거만한 인물들이 단지 아무도 공개적으로 웃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것을 보아왔던가. 그 평행은 피할 수 없다.
지금 소셜미디어에서 벌어지는 일은 집단 기억을 건드린다. 두려움은 저항이 없을 때만 유지된다는 사실. 누군가가 억압자를 비웃는 순간 주문은 깨진다. 권위는 오라를 잃는다. 트럼프는 늘 이 두려움을 조작해왔다. 잔인한 별명으로 상대를 풍자화해 함께 웃는 군중 앞에서 그들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이제 자기 얼굴이 농담의 대상이 되자 스스로 표적이 되는 쓰디쓴 맛을 보게 된다. 역설적으로 이는 한 세대 전체에게 일종의 청산으로 울린다. 정치 지도자들이 스스로를 연궁이라 치장했지만 실제로는 끝없는 위기만 보여주었던 시대를 살아온 남녀들에게 이 결투는 상징처럼 다가온다. 가면이 벗겨진 것이다. 늘 완벽을 자처하던 대통령이 결국 조롱당하는 인물로 축소되고 있다. 그리고 더 있다. 이 대결은 정치 언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준다. 더 이상 황금 시간대의 장중한 토론만이 아니다. 이제 정치는 일상 속으로 파고든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켜면 새 도발, 새 밈, 새 응수가 기다리고 있다. 효과는 즉각적이다. 웃음을 자아내지만 동시에 성찰도 부른다. 공적 공간이 이런 식의 교환으로 지배된다면 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민주주의에 더 가까워지는가? 아니면 멀어지는가? 이 질문은 다른 시대를 살아본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닿는다. 40이나 50살의 이들은 장중한 회랑 속에서 이루어지던 정치, 거대 신문에 대한 경외, 며칠이 지나야 확산되던 뉴스를 기억한다. 이제는 모든 것이 몇 초 만에 벌어진다. 그 속도는 두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혹적이다. 어쩌면 바로 이 점이 이 싸움을 매혹적으로 만드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오늘날의 빠른 세상에서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주의를 지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때 그 영역에서 무적이던 트럼프가 이제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더 개인적인 차원도 있다. 지난 20년을 가족을 지키며 불안정의 파도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웃음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다. 그것은 방어다. 자녀와 손주에게 권력이 무적이 아님을 신처럼 팔리던 지도자도 한마디 농담으로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그것은 가족 식탁에서, 직장의 은밀한 대화에서, 교회와 지역 모임에서도 울린다. 그것은 단순히 소셜미디어에 머물지 않는다. 정치가 본질적으로 상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그리고 그 상징은 조롱당하면 무너질 수 있음을 일깨운다. 어쩌면 그래서 트럼프의 가장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이 분노로 반응하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단순히 논쟁에서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관객 앞에서 우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그들의 대응은 분노다, 유섬을 미숙하다, 무례하다, 징그러움이라 부른다. 그러나 이 방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조롱으로 경력을 쌓은 사람의 진지함을 지켜내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휘발유로 불꽃을 막으려는 것과 같다. 불길은 더 커진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뉴섬은 본질적인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정치는 단순히 논리의 싸움이 아니라 감정의 싸움이기도 하다는 사실이다. 그는 웃음을 유발하고 굴욕을 불러일으킬 때 상대가 되찾기 힘든 영토를 점령한다는 것을 안다. 트럼프는 고함을 지르고 위협하고 군중을 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이미지가 바이럴 농담의 소재가 되는 순간 그 상처는 다치지 않는다. 대중은 숫자와 통계는 잊을 수 있지만 한때 두려움의 상징이던 인물을 비웃던 감각은 잊지 않는다. 결국 여기서 목격되는 것은 재구성의 시작이다. 이 대결을 보는 세대는 단순한 즉흥 공연만 보는 것이 아니다. 이 충돌이 미래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성찰한다. 권위주의자가 밈에 의해 해체될 수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웃음이 권력을 흔들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은 수차례 변화의 약속이 무너지는 것을 본 30에서 65살까지의 사람들에게 깊이 울린다. 그 세대는 맹목적으로 믿는 법을 배우지 않았지만 두려움의 반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싸움의 깊이가 드러난다.
그것은 단순히 개빈 뉴섬이 도널드 트럼프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굳은 연설에 지친 사회, 일상의 언어로 가능한 저항을 갈망하는 사회의 거울이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그들이 믿게 했던 만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법정이나 경직된 연설만이 대응의 길은 아니다. 유머로도 존엄을 회복할 수 있다. 단, 그 유머가 용기와 의식으로 사용된다면 아마도 그렇기에 수많은 이들이 이 싸움을 단순히 구경꾼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밈을 공유하고 농담에 댓글을 달고 화면 앞에서 웃을 때 각자는 이 과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느낀다. 그것은 다른 형태의 참여지만 소속감을 준다. 굴욕을 경험한 자는 게임을 뒤집는 힘이 얼마나 큰지 안다. 그리고 그 게임이 수백만 명의 삶을 결정한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 그 의미는 배가 된다. 이 맥락에서 우리는 이 순간까지의 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는 어떻게 지금의 인물이 되었는가? 뉴섬은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맞설 용기를 얻었는가? 이 세계적 판도를 이해하려면 그들의 젊은 시절부터 형성된 전기를 살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의 집착, 모순 전략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가 왜 이 지점에 이르렀는지가 보인다. 그래서 특별한 전자책이 준비되어 있다. 이들의 궤적을 교육적이고도 드러내는 방식으로 탐구하는 자료다. 지도자들을 본질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이해하는 일이다. 이 자료는 당신을 위해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잠시만 상상해보라. 평범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일상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점심시간 휴식에 휴대폰을 켠 한 노동자가, 보수 성향의 논평자가 슈퍼마켓 카트를 마치 군사 순찰차처럼 밀고 가는 모습을 본다. 그 자체로 웃긴 이 장면은 화면에만 머물지 않는다. 수년간 대중의 머릿속에 박혀온 힘의 담론을 해체한다. 국가의 보호자를 자처하던 인물들이 밈 속에서 조롱당할 때 안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수백만 명이 공유하는 풍자 속에서 끊임없이 권위가 축소될 때 과연 리더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이 떠오른다. 긴 연설보다 이미지가 더 효과적일 수 있을까? 전통 정치가 늘 의존했던 것은 숫자, 그래프, 보고서였다. 그러나 주의력이 몇 초밖에 지속되지 않는 시대에는 냉정한 분석이 사람을 붙잡지 못한다. 사람을 붙잡는 것은 충격, 웃음, 그리고 진지함을 무너뜨리는 뜻밖의 장면이다. 뉴섬은 이 사실을 이해했다. 트럼프가 과거에 사용했던 도구를 똑같이 사용하되 차이를 만들었다. 예측 가능한 공격을 반복하지 않고 실제 모순을 드러내는 시각적 내러티브를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이전에는 지나쳤을 모순을 증거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그 효과는 전염처럼 퍼진다. 저녁을 준비하며 뉴스를 보던 한 어머니가 10대 아들과 마지막으로 본 합성 이미지를 이야기한다. 끝없는 회의에 지친 직장 동료들이 링크를 돌리며 한때 두렵던 인물들이 코미디 캐릭터처럼 묘사된 모습을 보며 웃는다. 그것은 단순한 기분 전환을 넘는다. 정치와 대중문화가 때려야 뗄 수 없이 얽히는 새로운 대화의 공간을 만든다. 마치 각 밈이 민주주의 상태에 대한 더 큰 대화로 들어가는 암호처럼 작용한다. 그리고 질문이 남는다. 이 전략은 과연 어떤 사법조사보다 트럼프에게 더 위험한 것일까? 인정하기 어려운 반전이다. 재판은 수년이 걸릴 수 있지만 바이럴 농담은 단 몇 초 만에 명성을 갉아먹는다. 스스로를 지칠 줄 모르는 애국자로 포장했던 인물이 순식간에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비춰진다. 한번 바뀐 대중의 인식은 쉽게 원래로 돌아가지 않는다. 트럼프의 희화화된 모습을 본 유권자가 과연 그를 국가 지도자의 진지한 이미지로 다시 볼 수 있을까? 상징의 싸움은 또 다른 층위에 닿는다. 뉴섬이 유명인 운동선수, 심지어 가상의 캐릭터들과 나란히 놓일 때조차 메시지는 분명하다. 그는 동시대의 문화 속에 존재하며 시대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인물임을 보여준다. 반면
트럼프는 낡은 레퍼토리에 갇혀있다. 놀라움이 사라진 슬로건을 되풀이한다. 똑같은 말, 똑같은 별명을 몇 번이나 반복할 수 있을까? 결국 자기 자신의 메아리로 들리지 않을까? 이 게임 속에서 대중은 갈라진다. 누군가는 이런 도발을 일탈이자 토론의 격하라고 본다. 그러나 수백만 명은 그것에서 신선한 바람을 느낀다. 형식적이고 메마른 정치가 대중을 멀어지게 만들던 흐름과의 단절이다. 결국 더 민주적인 것은 무엇일까? 소수 전문가의 밀실 토론인가? 아니면 누구나 이해하고 퍼뜨릴 수 있는 언어인가? 모든 시민이 함께 웃고 비판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권력을 견제하는 힘이 아닐까? 이 변화는 성찰을 요구한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단순히 두 정치인의 대결이 아니다. 권력의 문법이 바뀌는 순간이다. 누가 지배하는지를 정하는 것은 이제 단순히 표의 개수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서사를 만들고 집단 상상력을 장악하는 능력이다. 이전 세대의 그 영역을 지배하던 트럼프는 지금 그 우위를 잃어가고 있다. 위대함의 오라가 벗겨지면 남는 것은 불완전한 인간, 실수와 불안으로 가득한 모습뿐이다. 이것이 아이러니가 수사보다 더 중요한 시대의 시작일까? 아니면 웃음도 반복되면 힘을 잃는 것일까? 이런 질문은 공중에 맴돈다. 50, 60의 세대는 과거 수십 년간 권력을 지탱하다가 대중의 조롱 앞에 무너진 지도자들을 기억한다. 대중의 판단이 바뀌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목격했다. 지금이라고 해서 그와 다를 이유가 있을까? 이 대결의 중심에는 진정성의 문제가 있다. 트럼프는 늘 필터 없는 진짜 목소리를 자처해왔다. 그러나 누군가가 같은 톤으로 그를 조롱하면서도 더 창의적으로 들릴 때 신화는 무너진다. 대중은 누가 오래 버틸 수 있는지, 누가 낡은 공식을 반복하는지만 본다. 이 판에서 뉴섬은 단순한 모방자가 아니다. 그는 논리를 이해하고 재창조한 자다. 어쩌면 트럼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이것일지 모른다. 자신의 주된 무기가 이미 빼앗겼음을 깨닫는 순간이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단순한 표면이다. 밈 뒤에는 더 큰 전쟁이 있다. 정치가 두려움에 의해 지배될 것인지 아니면 웃을 용기 속에서 새로운 공간을 찾을 것인지가 걸려있다. 여기서 웃음은 결코 가볍지 않다. 웃음은 저항이다. 웃음은 거만을 가볍게 무너뜨리고 권위적 포즈를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제스처로 해체한다. 아마도 가장 큰 반전은 이것일 것이다. 힘이 분노가 아니라 유머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깨달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는 당신, 과연 이 대결이 민주주의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은 당신을 필요로 한다. 이 내용이 당신의 불안을 울렸다면, 성찰을 불러일으켰다면, 혹은 혼돈 속에서 웃음을 선사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며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남겨라. 당신의 목소리가 수천, 수만의 목소리와 합쳐질 때 살아있는 토론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다. 정치의 복도에 긴장된 침묵이 감돌던 순간 게빈 뉴섬은 새로운 형태의 깃발을 들기로 했다. 이번에는 디지털 도발이나 슬로건이 아니라 지도였다. 그는 지리와 권력, 선과 표, 영토와 운명을 잇는 실마리를 발견한 듯했다. 이른바 지도 전쟁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전장으로 떠올랐다. 지도 한 줄이 세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 채 그의 풍자는 단순한 농담이 아닌 고발이었다. 그것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종이의 선을 다시 긋는 자들의 허약함을 드러내는 전략이었다. 이 무대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J.D. 벤스였다. 그는 비꼼 섞인 별명 저스트 댄스 벤스로 불렸다. 유치한 장난처럼 보이는 이 별명은 단순한 웃음거리가 아니었다. 스스로를 보수지식인, 전략가, 권위주의 정치 프로젝트의 옹호자로 포장한 인물을 한순간에 풍자로 축소하는 도구였다. 그를 즉흥 무용수로 부름으로써 뉴섬은 단지 그의 태도를 비웃은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얼마나 공허한지를 드러냈다. 이 별명을 듣고 웃으며 수많은 시민들이
정치인들이 중대한 사안을 얼마나 자주 값싼 쇼로 바꿔왔는지를 떠올렸다. 그 조롱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대중 앞에서 벌어지는 희극을 반영한 거울이었다. 아이러니는 또 다른 층위에 있었다. 보수 세력이 선거구를 조작해 결과를 왜곡하려 한 것을 자랑스럽게 떠벌릴 때 뉴섬은 당당하게 맞섰다. 캘리포니아의 지도는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영감을 준다. 그것은 집단적 상상력을 부르는 메시지였다. 누구나 지도 앞에서 그 의미의 무게를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한 줄은 이웃을 가르고 자원을 나누며 누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를 정한다. 그런데 그 선이 인위적으로 그려져 표를 억누르고 다수를 부풀린다면 민주주의 전체가 뒤틀린다. 질문은 분명하다. 우리는 어디까지 선이 사람을 대신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가? 고된 노동에 하루를 바치고 밀린 청구서를 갚으며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유권자가 그저 하나의 점으로 조작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논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충격은 치명적이다. 그것은 단순히 선거 통계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이야기이고 미뤄진 꿈이고 정치적 계산 아래 짓눌린 공동체 전체다. 그러나 모순은 노골적이다. 가장 크게 부정선거를 외치는 자들이 바로 표를 왜곡하려는 자들이다. 이 위선은 어떤 연설보다 더 크게 울린다. 어떻게 누군가가 도덕을 수호한다 주장하면서 살아있는 조직을 자르는 듯한 냉혹함으로 국경을 다시 그을 수 있는가? 뉴섬의 분노는 단순히 당파적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만약 이 관행이 정상화된다면 대중의 의지를 무력화하는 데 한계가 없다는 것을 꿰뚫어 본 분노였다. 그 사이 트럼프는 여전히 정치의 체스 고수인 척하며 이런 조작을 맹목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뉴섬의 풍자는 그 실상을 까발렸다. 그것은 체스가 아니라 이미 속임수가 심어진 카드 게임이었다. 한 지도자가 이를 대놓고 말할 때, 그것도 풍자와 용기, 관료주의의 벽을 뚫는 유머로 말할 때 대중의 인식은 흔들린다. 사람들은 마침내 깨닫기 시작했을까? 권력자의 비밀은 종이에 엉성하게 그려진 낙서만큼이나 허약하다는 사실을. 이런 도발은 일상의 한복판에 닿았다. 피곤한 하루를 보낸 어느 교사가 정치인들이 선거구를 조작한다는 소식을 듣는다고 상상해보라. 그것은 멀고 기술적이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주지사가 그것을 대중의 언어로 바꾸어 상황의 우스꽝스러움을 드러낼 때 그녀는 비로소 깨닫는다. 바로 자신의 표, 자신의 목소리가 걸려 있다는 것을. 이 번역은 혁명적이다. 전문가들만 다루던 주제를 대중에게 이해 가능한 언어로 돌려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조한 선거구 조정이 식탁 위 마트 줄 친구들 대화방에서 이야기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민주주의가 숨을 쉰다. 당장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된다. 지도를 선을 표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시민은 이제 더 이상 조작될 수 없는 의식을 지닌 수호자가 된다. 지도 전쟁은 법정에만 묶이지 않고 거리와 가정 일상의 대화 속으로 번졌다. 이 새로운 영토에서 뉴섬은 단순한 진리를 수호하는 자로 섰다. 정치는 소수만이 조종하는 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풍자는 단순히 웃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찌르고 도발하고 대중에게 속고 있다는 불편한 자각을 던지기 위한 것이었다. 그의 모든 문장, 모든 밈, 모든 별명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했다. 여러분은 이 더러운 게임 앞에 혼자가 아니다. 웃을 수도 있고 동시에 저항할 수도 있다. 역사 속에서 몇 번이나 지도자들이 자국 내 인구를 위협하기 위해 치안 세력을 사용했을까? 공공집회 도중 복면을 쓴 요원들이 시민을 포위하는 장면만큼 불편한 장면은 드물다. 그것은 디스토피아 영화도 공상과학 소설도 아니었다. 정치가 위협의 연극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그 복면의 침묵은 어떤 고함보다 크게 울렸다. 그리고 뉴섬은 그것을 증거로, 고발로, 자신의 서사를 위한 연료로 바꾸었다. 그러나 과연 법적 조치 하나로 집단인식을 바꿀 수 있을까? 바로 이 지점이 딜레마다. 평범한 사람들은 청원서를 읽지 않고
법원 절차를 면밀히 따라가지 않는다. 그들에게 닿는 것은 단지 어두운 체제를 향해 맞서는 누군가의 이미지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잘 전달될 때 가장 단단한 성체도 흔들 수 있다. 뉴섬은 행동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모든 제스처를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었다. 그래서 소송이 발표되는 동시에 그의 홍보팀은 밈, 영상 합성을 쏟아냈다. 전략은 분명했다. 제도적 조치의 진지함을 풍자의 가벼움과 섞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메시지는 유머를 찾는 이들에게도, 정치적 용기의 증거를 원하는 이들에게도 닿았다. 그것은 단순한 균형이 아니다. 과하면 연극처럼 보이고 부족하면 기술적 언어처럼 보일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조합은 통했다. 누군가가 진짜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감각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생각하면 그 의미는 더욱 분명해진다. 소박한 집에서 저녁을 먹는 한 가족을 떠올려보라. 아버지가 말한다. 이제 정부가 복면 요원을 보내 위협한 것 때문에 누군가가 소송을 건 것 같아. 어머니는 대답한다. 적어도 누군가는 침묵하지 않았네. 이 대화는 학문적이지도 기술적이지도 않다. 그러나 그 영향은 실제다. 멀리 있던 것이 얼굴을 갖고 가까워진다. 이쯤에서 멈춰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지도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뒷무대에서 일어나는 일을 얼마나 번역해야 하는가? 쉽지 않다. 관료적 언어에만 의존하고 싶은 유혹은 크다. 그러나 대중이 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법적 절차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뉴섬은 정반대에 걸었다. 그는 아이러니와 단호함으로 그것이 단순한 당파 싸움이 아니라 투명성을 위한 전투임을 드러냈다. 예상대로 반응은 분노로 가득했다. 폭스뉴스와 그 대변인들은 재빨리 그 조치를 유치하다, 무의미하다, 언론용 쇼라고 불렀다. 그러나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다. 그들이 행동의 의미를 깎아내릴수록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역설이었다. 비판은 간접적인 홍보로 작용했다. 보수 성향 진행자가 뉴섬이 과장한다고 말할 때마다 대중은 멈추어 묻는다. 도대체 왜 그렇게 불편해하는 거지? 놀라운 데이터도 있었다. 내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식 소송과 풍자적 밈이 결합된 후 뉴섬을 권위주의에 맞설 수 있는 인물로 보는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 단순한 인기도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성격과 기질에 대한 인식 변화였다. 이 사실은 특정 사건을 넘어선다.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을 저항의 도구로 바꾸는 능력을 보여준다. 덜 알려졌지만 중요한 이야기들도 흘러나왔다. 특히 농촌 지역의 작은 도시에서 한때 트럼프를 무조건 지지한다고 밝혔던 일부 유권자들이 인터뷰에서 말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다른 지도자를 봐야 할 때일지도 몰라. 즉각적인 전환은 아니었다. 그러나 작은 균열이었다. 그리고 모든 구조는 균열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 아마도 이 시기에 가장 흥미로운 호기심은 젊은 층의 반응일 것이다. 많은 성인들이 소송의 심각성을 논의할 때 청소년과 청년들은 뉴섬의 밈을 대량으로 퍼뜨리며 그것을 자신들의 언어로 만들었다. 어느새 저스트 댄스 밴스 같은 별명과 보수 인물을 조롱하는 합성물은 메시지 그룹, 학교, 대학까지 퍼졌다. 정치가 그들에게 멀던 것이 농담이자 가까움의 언어로 바뀐 것이다. 우리는 늘 젊은이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듣는다. 그러나 여기서 드러난 것은 정반대였다. 언어가 그들에게 다가가면 관심은 생긴다. 이제 맥락이 드러난다. 이 전략의 진짜 힘은 단순히 적을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았다. 집단적 참여의식을 만드는 데 있었다. 술자리, 교실, 식탁에서 나뉜 농담과 기사 이야기는 참여의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그것이 투표를 대체하지는 않는다. 정책을 대체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무력감을 느끼던 사람들이 자신도 경쟁의 일부임을 깨닫도록 한다. 이 감정적 효과를 상상해보라. 늘 자신의 목소리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온 50살 시민이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지사가 대통령의 도발에 실시간으로 응수하는 모습을 본다. 그 순간 거리는 줄어든다.
정치는 더 이상 손 닿지 않는 곳에 있지 않다. 가장 강력한 감정은 바로 이것이다. 멀었던 것이 닿을 수 있고 닿을 수 없던 것이 질문될 수 있다는 감각. 물론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이런 에너지가 시간이 지나도 유지될 수 있을까? 풍자가 결국 희화화로 변질되지 않을까? 이러한 질문은 지평선 위 구름처럼 맴돈다. 그러나 하나는 부정할 수 없다. 고발과 유머의 결합은 트럼프의 권위 담론에 균열을 만들었다. 그리고 일단 생긴 균열은 좀처럼 닫히지 않는다. 잘못 그려진 한 장의 이미지가 온전한 연설보다 더 강력하게 국경을 넘어가는 것을 본 적 있는가? 몇 초 만에 만들어진 조잡한 합성이 때로는 수십 장의 통계 자료보다 더 강한 무기를 품고 있다. 바로 이 영역을 개빈 뉴섬은 강렬하게 파고들었다. 그의 팀은 마치 통제 불가능한 집단적 상상력에서 흘러나온 듯한 시각적 창작물을 끊임없이 내보냈다. 그것은 다듬어진 광고도 삭막한 사무실에서 기획된 홍보물도 아니었다. 살아있는 도발, 아이러니, 과장으로 가득한 장치였다. 그리고 그 과장 속에서 정치는 예상치 못한 갱신의 공간을 찾았다. 트럼프가 공격성을 연료로 삼았다면 뉴섬은 우스꽝스러움조차 정밀하게 사용하면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수십 개의 이미지 속에는 불가능과 현실이 뒤섞인 장면들이 있었다. 뉴섬이 정적의 별명을 붙인 사자를 타고 달리는 모습, 알몸의 상체로 캘리포니아 주 깃발을 휘날리며 상어 위에 올라탄 모습, 혹은 민속 축제를 연상케 하는 무늬로 장식된 탱크를 모는 모습. 각각의 게시물에는 현실을 희롱하는 듯한 자막이 붙었지만 그 안에는 구체적 정치 행위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숨겨져 있었다. 단순히 웃음을 본 이들은 웃었다. 그러나 주에 깊게 본 이들은 고발을 읽었다. 보고서와 지루한 기자회견에 지친 대중은 웃음과 분노가 뒤섞인 이 혼합물에 매달렸다. 그것은 일종의 배출구였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트럼프의 동맹들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을까? 아마도 잔혹한 진실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토록 강조하던 진지함은 제대로 된 농담 하나 앞에서 무너졌다. 보수 논평자가 쇼핑몰에서 스쿠터를 타는 합성 사진 하나가 긴 사설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게다가 방어할 방법이 없었다. 웃음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가? 비합리를 비판의 열쇠로 삼을 때 어떻게 그 부조리를 부정할 수 있는가? 방역을 시도할수록 도발의 메아리만 커졌다. 그것은 연기를 치료할수록 더 퍼지는 연기와 같았다. 여기서 긴장이 생긴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언제 풍자가 고발을 실어 나르는 대신 공허한 희화로 전락할까? 비평가들은 뉴섬이 토론을 격화시켰다고 통치가 연궁적 합성 이미지를 올리는 일로 축소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이 옹호하는 형식적 진지함이야말로 수년 전 단순한 유행어와 자극적 표현으로 트럼프가 성장할 공간을 열어준 것 아니던가? 갈등은 분명하다. 디지털 문화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미 정치에 귀를 닫았던 이들에게 다가가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 영향력을 이해하려면 일상의 장면 하나만 상상해도 충분하다. 밤늦게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피곤한 노동자가 휴대폰을 열자 포커 테이블에서 카드를 들고 있는 뉴섬의 합성이 뜬다. 자막은 이렇게 적혀 있다. 내 손에 모든 카드가 있다. 메시지는 단순하고 거의 유치해 보이지만 상징의 힘은 강렬하다. 피로는 잠시 웃음으로 바뀐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서 기억이 떠오른다. 아직 싸움이 있고 권력이 단순히 더 크게 외친 자의 것이 아니라는 감각. 그 인식의 순간은 작지만 수백만 대의 휴대폰으로 곱해지면 거대한 힘이 된다. 세대적 효과도 있었다. 나이든 세대가 게시물의 과장을 논평할 때 젊은 세대는 그것을 대량으로 퍼뜨리며 새로운 아이러니를 더씹혔다. 그렇게 뉴섬의 이미지는 그의 팀을 넘어 확산되었다. 대중이 소유권을 가져가고 변주하며 상징을 불렸다. 주지사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집단 서사의 인물로 떠올랐다.
이 이동은 강력했다. 창작자에서 떨어져 나온 이미지가 독자적 생명을 얻는 순간, 그러나 동시에 위험했다. 모두의 것이 된 농담을 누가 통제할 수 있단 말인가? 바로 여기서 모순이 드러난다. 같은 유머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동시에 원래 메시지에서 멀어질 수 있다. 트럼프의 일부 동맹들은 뉴섬을 조롱하는 합성을 같은 방식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치명적인 차이가 있었다. 진정성이 없었다. 단순한 모방으로 태어난 아이러니는 공허하고 재미없고 오히려 민망하게 들렸다. 대중은 구분했다. 자연스럽게 노는 자와 억지로 흉내내는 자. 그것은 마치 리듬을 모른 채 암기한 농담을 읊조리는 배우를 보는 듯했다. 이 이미지 전쟁은 더 깊은 질문도 드러냈다. 디지털 시대의 진실은 무엇인가? 두 자루 권총을 든 채 공룡과 싸우는 뉴섬의 합성 사진을 본 누구나 그것이 허구임을 안다. 그러나 웃음은 다른 사기를 떠올리게 만든다. 수년간 현실인 양팔린 거짓말들. 트럼프가 유명인과 함께 찍힌 사진이 지지의 증거로 유통되었지만 실은 조작이었던 경우들. 차이는 분명했다. 뉴섬은 허구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풍자로 드러냈다. 반면 트럼프는 허구를 현실처럼 팔아 정당성을 쌓았다. 드러난 거짓과 위장된 거짓 사이, 바로 그 경계가 진짜 전장이다. 그리고 여기서 도발이 나타난다. 우리는 과연 시각적 상상이 정부 계획만큼 결정적인 정치 시대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출처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이미지 하나에 영향을 받은 경험이 누구에게 없겠는가? 화면을 스치듯 내릴 때마다 상징들이 우리를 때리며 인식을 빚는다. 이제 싸움은 단순히 누가 통치하는가에 있지 않다. 집단적 상상 속에 자기 버전을 각인시키는 자가 누구인가에 있다. 그 사이 트럼프는 예측 가능한 분노로 반응했다. 한때 자신의 무기였던 것을 되찾으려 몸부림쳤다. 그는 뉴섬을 약하다 비난하며 농담을 절망의 신호로 바꾸려 했다. 그러나 모든 공격은 반복적으로 울렸다. 더 이상 매혹하지 않는 공연의 메아리처럼 대중은 알아차렸다. 마지막에 웃는 자는 가장 웃긴 자가 아니라 농담을 정치적 생존의 도구로 바꿀 줄 아는 자라는 것을. 이 내러티브의 리듬은 멈추지 않았다. 밈이 올라올 때마다, 합성이 퍼질 때마다 긴장은 고조됐다. 이미지만으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것들은 구조적 변화를 드러냈다. 정치는 더 이상 연단에만 있지 않다. 작은 화면, 메시지 그룹, 짧은 웃음 속으로 파고든다. 그러나 그 웃음은 집단 기억에 오래 남는 흔적을 남긴다. 바로 이 순간 관객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서사의 능동적인 일부가 된다. 역사의 톱니바퀴가 스스로 움직일 것이라 믿으며 수동적으로 지켜볼 수는 없다. 지금 걸려있는 것은 특정 지도자의 이미지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을 규정할 방향이다. 도널드 트럼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단순히 한 남자를 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분열과 정보 조작에 기반한 권력 프로젝트의 화신이다. 개빈 뉴섬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른 길을 모색하려는 시도를 본다. 그것은 비판과 대담함, 진지함과 익사를 결합한 길이다. 이 두 길 사이의 선택은 중심 인물들만의 것이 아니다. 지켜보는 이들, 공유하는 이들, 반응하는 이들, 감정을 드러내는 이들, 혹은 침묵을 택하는 모든 사람들의 몫이다. 바로 거기에 이 이야기의 힘이 드러난다. 과정을 따라오며 우리는 유머가 신화를 해체할 수 있다는 것을, 법적 절차가 은폐된 남용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창의력이 정치 토론을 대중의 언어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뚜렷하게 남는 사실은 권력이 결코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권력은 누군가가 그것을 인정하고 바라볼 때만 존재한다. 그리고 그 시선이 바뀌는 순간 과거의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최종 결론이 아니다. 단지 하나의 경유지일 뿐이며 새로운 대립과 새로운 질문,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사회는 다가올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다른 대륙의 다른 지도자들이 같은 조작과 연극의 무기를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이 싸움이 경제와 문화, 그리고 이해관계를 분리할 수 없을 만큼 얼근 전 지구적 문제임을 깨달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초대가 필요하다. 세계 무대를 형성한 인물들의 궤적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현재를 이해할 수 없다. 청년 시절부터 시작해 그의 모순으로 가득 찬 궤적이 영향력의 정점까지 이어진 도널드 트럼프의 이야기, 그리고 규율과 인내로 쌓아 올려 국경을 넘어서는 힘을 확장해온 시진핑의 이야기는 오늘의 판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별한 전자책은 이 두 궤적을 세밀하고도 이해하기 쉽게 담아냈다. 개인적 선택, 정치적 전략, 내밀한 집착이 어떻게 세상을 재편하는 힘으로 바뀌었는지를 보여준다. 이 궤적을 아는 것은 곧 다가올 진구를 미리 읽는 일이다. 이 독점 자료는 당신을 위해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이 여정이 당신 안에 반향이나 질문을 남겼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생각을 나누며 좋아요로 지지해 주시기를 초대한다. 바로 당신의 참여가 이 대화를 살아있게 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열며 호기심의 불꽃을 꺼지지 않게 한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어 감사하다. 이 교환은 멀리 있는 지도자들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 관한 이야기이고 혼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할지를 다룬다. 주목하라. 다음 콘텐츠는 새로운 도발, 새로운 전개, 그리고 아마도 불변처럼 보이던 것을 의심할 새로운 방식을 담아올 것이다. 그때까지 굳건히 경계하며 깨어 있으라.